예고 없이 찾아오는 신종 바이러스 질환. 그때마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하나의 약으로 여러 바이러스를 잡는 범용 항바이러스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의 효과를 보이며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할 새로운 열쇠, 범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 요즘 이 치료제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배병준 사장님과 함께 범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뭐 코로나19, 독감 등 이 바이러스성 질환이 매년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다양한 바이러스를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다소 낯선 용어긴 한데요. 정확한 개념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염병이 이제 점점 다양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러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는 그런 범용 항바이러스제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각각의 바이러스를 타깃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정식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메커니즘 자체를 표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이 개념이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니콜로사마이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니콜로사마이드는 구충제로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오래된 약이라서 이제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낮은 용해도와 흡수율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약으로는 치료제로서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약이라면 치료제로 쓰이기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약물 전달체 기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이 몸속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작동하게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니콜로사마이드에 마그네슘 산화물 MgO와 HPMC라는 이런 물질을 더해서 안정된 형태의 입자, 즉 나노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기술로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약효 발현도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임상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특히 300mg을 투약하는 저용량군에서 정상 개선까지 걸린 시간이 위약군 대비 4일 단축되었고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5일 단축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투여 후 16시간 내에 바이러스량이 위약 대비 13.8배 빠르게 감소해 신속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입증했습니다. 경증과 중동증 코로나 환자의 정상 개선 기간 단축 기준으로는 다른 글로벌 경쟁 국가의 항바이러스제보다도 훨씬 우월한 결과입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세계 유수의 과학저널에서 채택되어 8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뭐 코로나19 외에도 뭐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을 겨냥을 해서 치료제를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니콜로사마이드는 16개 계열의 33개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여러 실험과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는데요. 최근 그 살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SFTS나 댕기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는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임상 2상과 3상을 하나의 임상 시험으로 통합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당 임상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feasibility study에 착수를 했고요. 작년에는 연세대 의대 최준영 교수팀이 SFTS에 대해서 자사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미국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스펙트럼이라는 세계 유수의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SFTS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정식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향후 동물 효능 시험을 거쳐서 국내 임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 당국으로부터 임상 2상과 3상이 통합된 임상 시험을 승인받은 상태인데요. 이 임상은 댕기열뿐만 아니라 지카와 같은 모기 매개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하나의 임상시험 계획 내에서 통합적으로 다룬 그런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연구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범용항 바이러스제라는 개념이 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그리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의 다양한 보직을 거쳐서 이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반복되는 팬데믹의 위험과 그 경고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팬데믹이 올 때마다 이 분야의 석학들은 광범위한 바이러스 병원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비축할 것을 권장해 왔는데요. 근데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또 정부와 제약회사들의 관심도 함께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더는 그런 실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류는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페니실린 같은 그런 신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집중해온 기업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제 경험과 사명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어떤 자리라고 판단을 했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염병 대응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범용항 바이러스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2023년 5월에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해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국산 mRNA 백신이나 국산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개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게 또 더 잘 준비하려면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 자주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용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그런 혁신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제약기업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임상시험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제약회사는 혁신적 기술로 끝까지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건산업당국은 후기 임상시험까지도 R&D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고 식약처와 같은 그런 규제당국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임상시험은 조금 유연하게 승인해 주는 그런 노력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상시험과 의약품 허가 절차를 분리한 2002년 약사법 개정 취지를 살려서 더 유연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배명준 사장님과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